이번 챕터 2부터는 저희가 파이널 컷 X에 임포트한 브라우저에 등록되어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내리는 것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파이널 컷 X를 키기 전에 기존에 라이브러리를 만드셨거나 아니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작업하시는 중에 알고 계시면 좋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에서 우리가 파이널 컷 X 아이콘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최근에 열었던 파이널 컷 X의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하지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단일 파일 하나로 열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는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 폴더로 가서 라이브러리 자체로 더블 클릭을 한다면 저희는 라이브러리 하나만 열리게 되는 형식으로 파이널 컷 X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보여드릴 것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난 챕터 1에 해당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필요한 파일들이나 자료들을 넣은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될 건 꼭 라이브러리가 꼭 하나만 열려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파일, 오픈, 제일 최근에 열었던 영상이거나 내가 원하는 영상을 열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2개가 존재하게 할 수도 있고 3개, 4개, 5개든 원하시는 형식으로 라이브러리 개수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이용해 클로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필요 없는 거는 잠깐 닫아주세요. 지우는 게 아니라 닫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 없는 인터넷 창을 닫듯이 닫아주면 됩니다. 임포트가 끝난 후 이벤트 안에 있는 영상들을 활용해 저희가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꾸밀 때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꾸밀 때예요. 우선은 이야기 스토리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나서 해볼 거예요. 단순하게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리기 전에 저희가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겠죠. 프로젝트라는 건 마우스 우측 버튼 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파일 안에서 뉴 프로젝트를 이용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이 창은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 오토매틱 세팅이에요. 지금 글에서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처음에 얻는 것에 따라 속성이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항목이고요. 여기서 커스텀 세팅을 눌러주시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화면의 사이즈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베스킨라빈스나 던킨도너츠나 기타 등등 메뉴판을 볼 수 있는 영상이 있는 곳에 가시면 왜 가로로 쭉 길게 돼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가 비디오 속성으로 가셔서 커스텀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화면 사이즈를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가로 세로 비가 안 맞아도 여기서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초에 내가 영상을 몇 장을 찍었느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에 대한 프로젝트 파일이 이게 VR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렌더링. 여기서 말하는 렌더링은 저희가 편집을 할 때 가공을 한다. 즉 사이즈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회전을 주거나 뭔가를 하나라도 속성을 건들게 되면 파이널 컷 X뿐만이 아니라 편집 프로그램들에서는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즉 출력 전에 내가 화면이 어떻게 보일지를 미리 연산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연산을 할 때 사용되는 비디오 코덱이 애플 프로레스 422 코덱이다. 우리 이 애플 프로레스 422 코덱 바로 임포트 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옵티마이즈를 이용해 애플 프로레스 422로 변환을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마저 프로젝트 창을 또 설명을 해 볼게요. 프로젝트 창에서 아래에 또 내려오시면 컬러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보입니다. 컬러 스페이스 공간은 내가 어떤 영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면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화면에 우선 첫 번째, 기존의 옛날 아날로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렉 601을 사용했고요. 디지털 HD로 넘어오면서는 렉 709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폰 11 이상급으로 오는 그 시기에 맞춰 주시면 카메라 세팅 모드에 들어가시면 HDR 사용하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HDR 사용하기는 렉 2020에 해당하는 컬러 스페이스를 이용해 주셔서 영상의 속성에 맞춘 컬러 스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하얀색이 하얀색답게 보이고 검은색이 검은색답게 보이면서 원색을 가질 수 있는 그 색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오디오 세팅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니까 손쉽게 하기 위해 내가 핸드폰이나 DSLR로 찍은 첫 영상에 해당해서 처음에 얻는 대로 세팅을 해줘 라고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이름에 해당해서 파일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또한 하나의 소스이기 때문에 이벤트 안에 종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이벤트 안에다 넣을 거예요 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 보이는 타임 코드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 방식의 우리가 형식을 했을 때 진짜 중요했지만 이제 테임리스 형식, 즉 테이프이 아니라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0000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추후 우리가 나중에 멀티캠이나 기타 등등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프로젝트는 스트림 모드에서 뷰어 창에서는 이런 아이콘으로 생겼고요. 또한 리스트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랑 클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기 설정에서 내가 그룹을 어떻게 나눴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유의해 주시고, 자, 기존 영상들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적으로서 제일 많이 쓰이는데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드래그도 맞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단하게 순서 편집을 할 건데 난 드래그를 이용할 거야.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임포트를 하면서 파일들을 분류했던 과정들은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이널 컷 X뿐만이 아닌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도 있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교재 챕터 2의 2페이지부터를 좀 유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위에 있는 브라우저에 있는 영상들을 아까 말했던 파이널 컷 X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 프로젝트 파일로 내리려고 하는데요.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왔지만 저희가 이 영상을 제가 원하는 대로 또 놓으려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귀찮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오디오 룰스로 해서 다 지정해 놨기 때문에 가지고 온 클립들의 색상이 오디오 룰스로 이용해 색깔이 지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 원하는 클립을 선택, 전에 우리가 in, out, favorite를 했다면 favorite 부분을 난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이 클립을 선택을 해서 우선 첫 번째 offended 아이콘은 여기 있고요. 단축키는 지금 설명에서 나오는 것처럼 E를 눌러서 프로젝트 파일의 맨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프로젝트 파일 맨 뒤로 보내지만 어디? 예,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 기본으로 스토리 라인으로 되어 있고 이야기 중심축인 프라이머리 단계로 맨 뒤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서트라는 기능입니다. 인서트의 그림은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고요.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인서트의 기능은 영상과 영상 사이에 어디에서든 끼어들기가 가능해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새치기를 한다는 거죠. 처음으로 알아두실 거는 스키머가 플레이헤드보다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이든 스키머가 프로젝트 창에 있다면 스키머 위주로 돼요. 자, 이 상태에서도 보시면 빨간 줄 스키머를 기준으로 W 인서트 기능을 넣음으로써 어떻게 됐죠? 예, 클립이 새치기를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플레이를 하시다가 일시정지를 하고 또는 JKL을 이용해 영상을 확인을 하신 이후에 W를 눌러 새치기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기능으로는 커넥티드입니다. 커넥티드는 다음과 그림과 같이 여기 아이콘이 여기 있고요. 단축키로는 Q 커넥티드입니다. 커넥티드는 영상 프라이머리 즉 이야기 스토리 라인의 중심축이 되는 이야기 위로 올리겠습니다 에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이유는 저희가 영상에서 쓰일 때 꼭 영상이 프라이머리 배경만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상을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장면끼리 겹쳤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해서는 프라이머리가 아닌 세컨더리로 영상을 위로 올려서 화면에 합성을 시키거나 아니면 효과를 넣도록 하죠. 자, 여기서도 선택 후 단축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Q, 내가 프라이머리를 중심으로 플레이 헤드 중심이거나 스키머 중심으로 Q를 누름으로써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시면 화면에서 보이는 장면은 아래에 있는 영상이 아니라 위에 있는 세컨더리에 있는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세컨더리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위에 부분에 있는 영상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커넥티드를 이용해 영상의 윗부분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리고 난 뒤에 나머지 특징들은 저희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 기능 하나인 오버라이트 기능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버라이트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축키 D를 이용하고 있고요. 오버라이트의 기능이 좀 무서워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플레이나 스키머를 두고 D를 누르면 덮어 씌워요. 오버라이트 기능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영상을 덮어 씌움으로써 다 어떻게 된다? 기존에 있던 편집을 했던 거를 저희가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좀 유의해 주시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말했던 offended, insert, connected, overwrite의 기능은 비디오, 오디오 둘 다 가지고 오지만 여기에서 옆에 보이는 V자를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비디오만, 시각적인 정보만, 오디오만, 청각적인 정보만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가령 오디오를 이용해 나는 지금 현재 듣고 있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보라색 사운드만 가지고 올 거야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비디오만 이용해서 자, 여기서 커넥티드를 눌러 비디오만 가지고 오게 되는 이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지금처럼 QWED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요. 실수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인 경우도 종종 생겨요. 보시면 위에 있는 브라우저에 있는 애를 마우스를 이용해 드래그해서 난 옮길 거야 라고 해서 화면 위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리플레이스에 해당해서 저희가 옵션 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총 보시는 것처럼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저희가 기본 편집을 하기 위해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QWED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요. 실수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인 경우도 종종 생겨요. 보시면 위에 있는 브라우저에 있는 애를 마우스를 이용해 드래그해서 난 옮길 거야 라고 해서 화면 위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리플레이스에 해당해서 저희가 옵션 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총 보시는 것처럼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저희가 기본 편집을 하기 위해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가지. 첫 번째는 리플레이스입니다. 영상 자체를 교체해요. 내가 지금 현재 드래그했던 영상을 아예 어떻게 한다? 특정 영상으로 교체를 할 거야. 이 영상에서 이 영상으로 A에서 B로 완전한 교체를 의미하고요. 자, 지금 현재 만약에 길이가 다르다면 내가 얹고자 하는 영상을 넣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다르다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다 넣을 거야 라고 해서 넣지만 나는 앞에 인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영상의 기존에 있던 영상까지만 교체해야지 리플레이스 스타트입니다. 이렇게 인지점을 기준으로 안에 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다른 영상을 이 기준으로
마지막을 기준으로 놓고 싶을 때, 즉 영상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놓고 싶을 때는 드래그해서 리플레이스 엔드를 눌러주시면 리플레이스 프롬 엔드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마지막을 기준으로 내가 영상을 채워 넣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래그보다도 QWED를 활용해 주시면 진짜 편집이 쉬워져요. 기존의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페이브럴이나 리그젝트나 즐겨찾기나 분류를 했던 것들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브라우저에서 기존에 우리가 페이브럴로 등록했던 이야기 순서가 보기 편하다고 했죠. 얘네들을 선택 드래그를 해주셔서 offended 2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어떻게 된다? 바로 페이브럴이 된 부분만 놓음으로써 프로젝트 내에서도 내가 브라우저에서 봤던 순서대로 고스란히 나열돼요. 그렇게 해서 벌써 순서 편집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QWED 뿐만이 아닌 리플레스나 리플레스 스타트와 리플레스 엔드를 이용해서 프로젝트에 해당해서 순서 편집을 해주시고 난 뒤 저희가 세밀 편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제가 단순히 컴퓨터로만 보여주고 화면으로만 보여주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 3번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숫자를 이용해서 그에 해당한 리플레이스 스타트, 리플레이스 엔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도 같이 활용을 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챕터 2의 4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프라이머리 기준으로 스키머 또는 플레이헤드 기준으로 나는 영상을 세컨더리 위로 올려줘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를 저희가 커넥티드 클립이라고 해서 위로 올렸어요. 커넥티드 클립을 저희가 왜 올리고 이거에 대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위에 올려놨던 것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컷과 컷 사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줄이, 이 앞부분에 보이는 이 줄을 저희가 커넥티드 포인트라고 해요. 연결된 지점이에요. 즉 이 파이널 컷 X는 일반 편집 프로그램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나무 뿌리 형식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프라이머리 기준 위에 세컨더리가 올라갔는데 얘가 어디에 매여져 있다? 바로 아래 커넥티드 포인트에 연결된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잡고 선택을 해서 이동 해주시면 이렇게 내가 연결된 클릭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동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는 존재하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같이 영향이 가는 거라면 굳이 내가 얘를 이동한다 해도 얘를 이동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자 보시면 여기서 커맨드 옵션 키를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 커맨드 옵션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커맨드 옵션 클릭 이동.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황색이 아니라 파란색에 연결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커맨드 옵션 한 상태에서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서 클립을 이동해 주셔도 위에 있는 커넥티드 클립이 더 이상 이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쉽고 다 귀찮으실 때는 저희가 숫자 1 왼쪽에 있는 물결 표시를 이용해 누르시고 난 뒤 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커넥티드 포인트 이동 금지란 아이콘으로 뜹니다. 이럴 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커넥티드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저희가 프라이머리에 있는 이야기를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우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는 프로젝트 내에서 저희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 사용되는 기능들을 얘기하고요. 이 기능들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클립들을 이동을 하거나 뭔가를 만질 때 꼭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 기능은 기본적으로 셀리티드, 일반, A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셀리티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내가 클립을 선택했을 때 어느 부위를 어떻게 수정할 거야 라고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령 나는 이 클립을 이동시킬 거야.
나는 이 클립을 이라는 명령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클립의 앞부분으로 가시면 마우스 커서의 아이콘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영상의 길이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잘 보시면 프로젝트 한가운데 이름명 옆에 보시면 내가 전체 길이, 프로젝트 내에 있는 전체 길이를 살펴볼 수 있고, 또한 클립을 선택하면 이 클립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플을 이용해, 즉 셀렉티드 일반 마우스에 있는 리플 기능을 이용해 영상을 줄이거나 늘리시면 전체 프로젝트의 길이가 같이 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영상의 클립을 앞으로 최대한 늘리시면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클립의 앞부분으로 가시면 영상의 클립의 앞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뷰어 창에 표시가 되며, 동시에 맨 앞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필름의 마지막 표시가 나옵니다. 반대로 뒷부분이 그렇다면 뒷부분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지금처럼 니은자가 나왔고요. 또한 클립을 뒤로 늘리시면 이렇게 뒤에 필름 모양이 나오는 것으로 내가 영상의 길이를 조작할 수 있으며, 필름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나는 노란색으로, 여유 공간이 없으면 빨간색으로 나오는 걸 잊지 않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셀렉티드의 기능 중 재미있는 기능이 바로 컷과 컷, 즉 장면이 변환 지점 되는 지점을 더블 클릭함으로써 세밀 편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밀 편집은 지금 앞에 있던 A컷에 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또는 B컷에 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A, B컷 전부 다 보면서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세밀 편집에서 나오는 방법은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거나 또는 리턴 키, 엔터 키를 눌러서 나올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사용해서 보여드렸는데, 마우스로도 플레이 헤드를 이동하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 위로는 전 컷 지점으로, 장면과 장면 이어지는 컷 지점으로 가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지금처럼 다음, 뒤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 왼쪽과 오른쪽은 영상의 최소 단위인 프레임 단위로 플레이 헤드가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레이 할 때는 스페이스바 키를, 일시정지는 스페이스바, 그리고 JKL 또한 뒤로 가기, 일시정지, 앞으로 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JKL 같은 경우 J와 L은 두 번 누르면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영상에 해당해서 배속으로 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컷 지점에 갔을 때 나는 이 앞뒤 부분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 영상 컷의 앞뒤를 선택하실 때는 마우스를 이용해 클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방향키를 이용해 컷 지점으로 오시고 P 옆에 있는 대괄호를 이용해 왼쪽, 오른쪽, 자 천천히, 왼쪽은 이 방향, 오른쪽은 이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능 때문이에요. 쉼표랑 마침표를 이용해 길이를 영상의 최소 단위인 프레임 단위로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세밀 편집에 들어가서 컷 A, B를 전부 다 선택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방향키로 컷 지점으로 오신 다음에 지금 P 옆에 있는 대괄호를 두 개 다 해보셨을 거예요. 키보드 P 옆에 있는 대괄호 옆에 있는 역슬러시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A, B 컷에 해당하는 인점과 아웃점 모두를 선택해서 우리가 손쉽게 양쪽 다 프레임 단위로 세밀 편집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우스 기능 안에서 트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커서가 양쪽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었죠? 방향키를 이용해 컷 지점에 오셔서 역슬래시를 누르시면 이거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즉 컷과 컷 사이의 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기능을 A, B 컷에 해당해서 인지점과 아웃점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조절할 수 있는 이 부분의 기능 이름을 롤이라고 합니다. 이 롤 기능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저희 편집하면서도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립, 롤, 슬립 슬라이드가 편집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기도 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롤에서도 양쪽 끝 지점에 가시면 빨간색으로 돼서 제가 04의 클립이 지금 길이가 없습니다 가 명확하게 보이고요. 이거 조절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인포 정보가 뜹니다. 인포 정보가 뜸으로써 우리가 기존의 컷 지점에서 내가 1초 13프레임을 땡겼구나, 내가 몇 프레임을 땡기고 있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수치로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트림의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장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장면 위에 올라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커서가 변경됐어요. 아까 전에는 컷과 컷 사이를 필름 모양의 컷과 컷 사이였지만 이제는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장면 안에 숨겨진 기능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원본 영상은 이만큼의 길이가 있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일부분인 거죠.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이걸 이용해 트림을 이용해 영상 위로 올라가서 안으로 말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갈비뼈 같죠? 이 상태에서 클릭 후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인아웃 점 시간은 그대로 고정되면서 장면에 숨겨진 앞과 뒷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혼자서 장면이 미끄러지듯이 보여지니까 저희가 슬립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미끄러지니까 슬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장면의 장면끼리 이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찾을 때 편하겠죠. 뷰어 창은 피드백 화면으로 양쪽으로 인점과 아웃점에 해당해서 장면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또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기존은 안으로 말려서 양쪽이 선택이 됐지만 여기에서 옵션 키를 누르시면 밖으로 선택이 됩니다. 보셨죠? 밖으로 선택이 돼요. 밖으로 선택된다는 거는 나는 양쪽에 A, B 컷에 인아웃 점을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 여기에서 야구를 비유하자면 1루에서 3루로 무엇을 했다? 도루를 한다. 슬라이딩을 했습니다. 슬라이드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장면을 편집하실 때 편하시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피드백 화면으로 각각의 인점과 아웃 지점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제가 장면을 보면서 편집을 하실 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롤, 립, 슬립,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총 4가지의 명칭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교재의 7번째 페이지고요. 포지셔닝은 마우스 커서 기능, 포지션에서 P, 단축키 P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셀렉티드 A, P, 꼬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 잘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기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포지셔닝은 셀렉티드와 다르게, 셀렉티드는 내가 장면의 위치를 다른 것에 영향을 안 주고 이동이 가능했지만 포지셔닝은 그런 게 없어요. 이 기능 내에 무엇이 오버라이트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임으로써 어떻게 기존에 있던 영상을 덮어 씌웁니다.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는 갭이라고 하는 검은색의 갭이 활성화가 돼서 타임라인 전체에, 프로젝트 전체에 시간 변경을 일으키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공간만 띄워주는 갭이라는 걸 활성화시켜서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지금처럼 트림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장면과 장면 앞부분을 선택을 해서 줄고 늘리면 지금처럼 또 얘도 갭이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시공간을 띄워줍니다. 이 갭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갭을 저희가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플레이헤드 또는 스키머. 자, 플레이헤드와 스키머가 있으면 스키머가 우선순위라고 했죠. 하지만 플레이헤드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에딧에 가셔서 보시면 인서트 제너레이터 안에 갭 옵션 W를 활용해 제가 언제든지 갭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꼭 포지셔닝을 이용해서 갭을 만들어서 내가 편집을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건 포지셔닝은 오버라이트가 내장돼 있어서 다 덮어 씌우는 거다. 하지만 이걸 그러면 언제 써? 라고 하실 텐데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편집을 하다가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포지셔닝만큼 쉬운 게 없겠죠. 다른 영상에 영향을 안 주고 장면만 바꿔치기도 되니까 꼭 포지셔닝을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갭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축키로 옵션 W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옵션 W는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런데 내가 저 보충 촬영할 거예요, 이런 장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는
인서트 제네레이터 안에 있는 이 나머지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채워져요. 이 그림을 선택하고 나서 인스펙터 창으로 와주세요. 인스펙터에 제네럴 인스펙터 들어오시면 여기서 내가 장면은 가슴까지 오는 미디움샷 정도에서 나는 사용을 할 거고요. 사람 수는 대략 2명에서 5명까지. 그리고 언제든지 날씨 및 위치, 성별까지도 다 설정을 할 수 있으니 난 이런 장면을 채울 거예요 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우선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실내냐 실외냐. 그리고 노트 부분도 활용해서 이런 장면의 부가 설명을 이용해 장면을 우선 빈틈없이 순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도 잘 살펴봐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마우스 기능에서 네 번째에 있는 레인지 셀렉트를 이용해 영상의 범위를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단축키로는 영어 R을 이용해 드래그를 통해 내가 범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브라우저 내에서도 플레이를 하면서 인, 플레이를 하면서 아웃, 인, 아웃의 IO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프로젝트 창에서도 레인지를 선택하지 않고도 셀렉트 모드에서 인점, 아웃점을 이용해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인, 아웃점을 이용해서 범위 선택을 얘기한 거고요. 범위 선택을 이용해서 제일 큰 부분은 나는 이 클립의 이 영역을 이라고 하는 명령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셀렉티드 모드의 마우스로 볼륨이 있는 이 볼륨 레벨 게이지를 내리시면 기존에 있던 오디오 볼륨은 전체가 내려가지만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인아웃점을 잡았던 데에는 이렇게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네모난 마른 목골에 해당해서 점이 찍히고 볼륨 조절을 내가 원했던 범위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은 굳이 레인지 설정을 해서 만드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키보드에서 옵션 키를 누르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키프레임을 내가 원하는 대로 형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인지를 이용해 IO를 해서 범위 선택을 통해 내가 영상 안에 있는 키프레임들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어떤 부분이 좋냐, 이 부분만 난 소리를 올려줘, 이 부분만 소리를 내려줘, 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범위 선택이 귀찮으시면 키프레임 하나를 선택하신 이후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키프레임까지 눌러주시면 자동 선택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위, 아래, 상하, 좌우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한 레인지 기능 중 좀 특이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 아웃. 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숫자 0, 마이너스, 플러스 옆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지우시면 지금처럼 그 구간을 지워요. 자, 다시 한번 초록색만 선택을 해서 난 백스페이스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해도 되고, 클립 자체를 지워도 되고, 인, 아웃을 잡아서 자, 사운드 부분 없는 부분을 인, 사운드 키프레임 들어가는 부분을 아웃, 나는 백스페이스 키 델리트를 눌러서 그 부분만 지울 거예요도 됩니다. 그리고 인아웃점의 좀 특이사항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웃, O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클립의 첫 부분이 인점으로 잡혀요. 또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인을 누르시면 클립의 끝부분이 선택돼서 자동으로 인아웃점도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 없는 구간이나 선택적인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아웃점을 잡고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리플이 활성화가 됩니다. 리플이 활성화가 안되고 포지셔닝 개념처럼 갭이 활성화가 돼서 프로젝트 길이가 변화가 없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인아웃점을 잡으시고 인, 아웃, 쉬프트 키 하고 백스페이스 키를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갭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은 노트북 기준으로 말하는 숏 키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Shift 델리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롱 키보드를 쓰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인, 아웃, 그리고 방향키 위에 있는 홈 엔드 키 왼쪽에 있는 델리트 키를 누름으로써
그 기능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인아웃점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시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잘라낼 수도 있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 볼륨 조절 같은 경우가 또 인아웃점을 잡아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패들이 보이시죠? 볼륨 패들이 있어서 실제로 당겨서 내가 오디오에 해당해서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아이콘이 변경이 됩니다. 마우스 아이콘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 당기시면 회색 부분으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이 패들의 볼륨이 어떻게 변화로 시작이 되는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귀찮으시다면 트림 선택, 모디파이 안에 오디오 패더 안에 크로스 패드를 이용해 해주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오디오가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섞이는 거. 그래서 이런 방법도 써도 되고 저런 방법도 써도 되니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인지의 특성은 이 범위를 이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레인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만 출력해줘 라는 범위도 배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우스 기능인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는 더 이상 컷을 연속성이 아니라 분리하고 싶거나 잘라낼 때나 오려낼 때 사용하는데, 단축키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B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빨간 줄이 쳐져 있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셨을 때 자세히 보시면 특이사항이 있어요. 연속된 장면 같은 경우 지금처럼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클립 자체가 다르다면 지금처럼 실선입니다. 점선일 때는 저희가 실수로 잘라낼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선택 후, 클릭 후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지금처럼 블레이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히 클립 하나일 때만 됐는데 클립이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올라갔을 경우 블레이드를 이용해 클립을 선택을 하면 지금처럼 클립이 내가 선택한 클립만 잘리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하나만 자른 것이 아니라 가위 위에 두 줄 이상이 표시가 되죠. 두 줄이 표시됐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이 선에 해당하는 모든 클립이 잘립니다. 그렇게 해서 잘라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블레이드 같은 경우 단축키가 B를 이용해 마우스를 꼭 클립에 클릭을 하셔야지만 커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셀렉티드 모드에서 플레이를 하시면서 커맨드 B를 눌러주시면 커맨드 B를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플레이헤드 지점에 커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위에 있는 세컨더리에 있는 영상이 있다면 플레이를 하시면서 커맨드 Shift B를 눌러주시면 세컨더리까지 모든 영역이 동시에 다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하시면서 커맨드 B를 이용하시면 실시간으로 잘리고, 정지되어 있을 때도 커맨드 B를 이용하시면 내가 선택한 만큼 자동으로 잘려요. 자, 이야기 스토리가 우선순위다 보니까 프라이머리가 잘리고요. 세컨더리를 자르고 싶으면 세컨더리를 선택 후 커맨드 B를 눌러주셔도 실시간으로 바로 잘릴 수 있으니 이 기능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블레이드를 이용해 한 번에 자르고 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는 점선으로 제대로 표현되고 있지만 세컨더리의 이상급으로 보시면 이렇게 실선으로 분류가 돼요. 왜? 얘는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효과 장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컷이 분리가 됩니다. 이럴 때 그러면 세컨더리를 이야기화 시켜주면 돼요. 얘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서 선택 후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아래에 보시면 이야기 스토리로 만들어 줄래? 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점선이 활성화가 됩니다. 난 이게 이야기 축이니까 이제 점선이 됐고 나는 이것을 취소시키고 싶어. 백스페이스 키로 취소도 가능하죠.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라면 이게 좀 또 형식이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 내가 클립을 선택하고 어펜디드를 누르시면 클립의 맨 뒤로 가지만 이야기 스토리 위에 있는 회색 바를 눌러주시고 어펜디드 2를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이 영상의 뒤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영상의 뒤로 가게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이야기 스토리에 선택 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서트 또한 마찬가지예요. 선택 후 인서트를 눌러주시면 이제 스키머 위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만 커넥티드는 언제나 위로 올라가는 거죠. 커넥티드는 이 와중에도 위로 올라가고, 또한 선택 후 오버라이트 D를 눌러주시면 덮어 씌우기 기능까지 스토리 라인에 적용이 됩니다. 이걸 유의사항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토리 라인을 만들면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세컨더리 위로 세로축으로 잡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도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가로축으로 행하는 두 가지를 잡는다고 해도 몇 가지를 잡는다 해도 가로축으로는 생기질 않아요. 다만 가로축으로 직렬인 경우에만 스토리 라인이 생김으로써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스토리 라인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선택 후 마우스 우측 버튼을 이용해 리프트 from 스토리 라인을 눌러서 더 이상의 스토리 라인이 아닌 일반적인 효과 클립에 해당해서 적용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챕터 5, 6에서 벌어지는 효과 편집일 때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는 거 또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마우스 기능에서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우스 기능이라기보다도 키보드에 해당하는 단축키에 대한 기능이에요. 페이지로는 10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10번째 페이지에선 제가 그림으로 하나씩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봐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자, 나는 클립에서 똑같은 클립을 옵션 키를 이용해 똑같이 위로 올렸고요. 그러면 똑같이 위에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때 나는 이 클립의 앞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똑같은 위치지만 앞부분이 필요 없어요.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앞부분을 리플 시켜줘. 옵션 P 옆에 있는 대괄호를 이용해 줄이면 지금처럼 앞에 있는 부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뒷부분 또한 플레이 헤드 스키머를 기준으로 뒷부분이 필요 없어요. 옵션 대괄호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같이 지워져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자동으로 인점과 아웃점 너가 줄여줘. 플레이 헤드가 클립의 절반 이상 앞으로 와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옵션 역슬러시를 눌러주시면 트림 스타트가 되고요. 클립의 중앙을 기준으로 뒷부분에 있다면 자동으로 옵션 역슬래시를 눌러 트림 엔드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특이사항으로는 인아웃점이에요. 나는 이 클립에 여기랑 여기까지만 남기고 싶어 라고 하면 옵션, 이 상황에서 옵션 역슬러시를 누르시면 인아웃점 잡은 구간만 남겨줘가 됩니다. 이 기능은 메뉴창에 있는 트림에 있는 트림 스타트, 트림 엔드, 트림 셀리트로 구별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신 익스텐드 에딧 같은 경우에는 컷과 컷 지점을, 나는 컷과 컷 지점을 선택 후 이 지점을 일로 옮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Shift X키를 눌러서 지금처럼 트림으로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이용해 플레이 헤드만큼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저희가 편집할 때 편합니다. 마우스의 6번째 기능인 줌입니다. 줌을 설명하면서 저희가 프로젝트에 있는 기능들을 나머지도 좀 살짝 살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줌은 실제로 Z키를 눌러서 난 이 부분을 확대해줘 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옵션 키를 누르시면 아이콘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나는 축소해줘가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뭐 옵션 키 누르고 마우스 키는 이거 귀찮으실 때는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 커맨드, 정확하게 말하면 커맨드 플러스는 아닙니다. 커맨드 이꼬르예요. 커맨드 마이너스를 이용해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Shift Z를 이용해 한눈에 보는 프로젝트 창 길이에 맞춰서 영상 전체를 넓혀줘. Shift Z 핏에 맞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하시면서 이 영상에 아이콘 보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여기에도 필름 모양이 존재해요. 프로젝트 내에 필름 모양으로 들어가셔서 프로젝트에
크기, 그리고 보고 있는 클립의 속성 정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오디오를 위주로 영상과 오디오 반반, 예, 다시 영상을 3분의 2, 사운드를 3분의 1, 그리고 비디오만, 그리고 막대 형식으로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영상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아래 보시면 전체적인 클립의 두께 조절을, 그리고 각각 클립의 이름을 보시면 이름이 있지만 이름 옆에 내가 보고 싶은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같이 보고 싶어요 라고 누르시면 영상에 속해 있는 정보값을 같이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에 미리 세팅을 하거나 작업을 하시면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한번 해 놓으시면 편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요. 지금 편집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빨간 줄로 해서 스키머가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스키머의 온오프 기능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 S를 이용해 기존의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른 편집 프로그램, 뭐 아비드, 프리미어, 에디우스 등 스키머가 없는 것을 다루시다가 스키머가 있는 파이널 컷 X를 하면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이럴 때 단축키 S 또는 보셨던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셔서 스키머를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플레이 헤드가 이제 빨간색이 됐고, 기존처럼 컷 지점에 가면 노란색이 되는, 진짜 플레이 헤드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키머를 켜고 작업을 해주시면 편해요. 근데 스키머도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 스키머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요. 이게 바로 두 번째인 오디오 스키머 온오프예요. 여기서 단축키는 Shift S를 이용해서 소리가 들리다가 Shift S를 누르시면 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 소리를 자세히 듣기 위해서는 타임코드 옆에 있는 오디오 레벨 창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프로젝트 오른쪽에 볼륨 창이 보이니, 실제로 오디오 스키머를 키고 왔다 갔다 하시면 볼륨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스피커로도 들립니다. 그리고 Shift S를 눌러서 오디오 스키머를 끄시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플레이 했을 때만 소리가 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클립이 다양하게 있을 때 나는 특정 클립의 소리만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솔로 기능도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지금 오디오 채널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나는 특정 음만 듣고 싶어요. 이 클립을 선택해서 저희는 세 번째인 헤드셋 모양을 이용해 옵션 S를 눌러주시면 나는 이 소리만 듣겠습니다 예요. 끄고 싶을 땐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선택한 클립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옵션 S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비디오만 남긴 오디오 쪽에 해당해서는 흑백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클립 이름 및 비디오는 색상이 변하지 않았고 다만 오디오 쪽 컬러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기능으로는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기능이요. 바로 스나핑이라고 하는 프리미어나 기타 등등 다른 데서 마그네틱 기능이라고도 하죠. 컷과 컷 사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가지고 가면 이렇게 달라붙어요. 자동으로 달라붙어요. 근데 이게 순서 편집을 하거나 가편집을 하는 동안은 이게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단축키 N을 이용해 달라붙지 않게 해서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세밀 편집을 할 수 있으니 꼭 살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재 12페이지고요. 아까 전에 잠깐 오디오 페이드 인, 페더를 이용해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자동으로 주는 트림을 이용해 선택 후 모디파일 안에 있는 오디오 페더를 이용해 클로스 페더를 줬었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능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선적으로 비디오 클립 내에서 오디오만 따로 분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효과음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리는 화면 바깥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디태치 오디오를 눌러 완벽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서로 비디오랑 오디오랑 결합되어 있던 거를 완전 분리해서 이제 남남이 된 거예요. 남남이 된 거고, 아예 뭐 다시 결합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편집을 하다가 다시 한번 결합하고 싶어요, 비디오를 찾고 싶어요 라고 하면
클립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 버튼 리빌인 브라우저를 이용해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인아웃점을 잡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배웠던 리플레이스를 이용해 완전한 교체를 통해 내가 어떻다? 예, 사운드랑 결합되어 있는 원본을 갖고 오는 수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이 클립의 각각의 사운드는 연결된 상태에서 다만 볼륨 조절만 앞에 있는 음을 뒤로, 뒤에 있는 음을 앞으로, 즉 L컷과 J컷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다면 마우스 우측 버튼 Expand Audio를 이용해 사운드 부분만 늘려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운드하고 영상 길이를 따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같이 할 수 있어요. 특징 사항으로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빗금이 쳐져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한 분리는 아닙니다 라고 뜻을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익스펜드 오디오 해서 각각의 채널과 오디오를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편집할 수 있고, 지금처럼 앞컷이 앞에 있는 컷이 뒤에 있는 것까지 넘어갈 때가 L컷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줄여놓고 다시 뒤에 있는 컷이 앞으로 지나갔을 경우, 이럴 때는 자 닫아 놓을게요. 이럴 경우에는 J컷이라고 합니다. 닫고 싶을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기존에 있던 익스펜드 오디오 위치에 있던 기능을 눌러서 닫을 수가 있어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S, 컨트롤 S를 이용해 열고 닫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파이널 컷 X에서 사운드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될 수 있게, 닫을 때도 더블 클릭으로. 그리고 닫을 때랑 열어놓고 보는 거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길이에 맞추어서 보여지니까 꼭 작업을 하실 때 유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희가 이런 경우 있죠. 영상 클립을 위에 올려놨다가 나 이제 이 장면에 픽스를 하고 싶어. 그래서 프라이머리에 내리고 싶을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오버라이트 투 프라이머리 스토리라인을 눌러주시면 내려와요. 이러면서 자연히 앞에 있던 컷과 뒤에 있던 컷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익스펜드 오디오로 L컷, J컷으로 각각 나누어지면서 적용이 되니 이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이 편집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사운드 조절을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